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메인폰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가 S24 울트라가 나오게 되면서 서브폰으로 내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 지난 9월부터 6개월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메인폰으로 4개월간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S24 시리즈가 나오면서 15 프로 맥스를 서브폰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메인폰은 S24 울트라를 지금 처분을 하고 현재 폴드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15 프로 맥스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사용한 6.7인치 대화면 스마트폰 중에서 이번 15 프로 맥스가 굉장히 가볍고 티타늄 소재를 프레임에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생폰으로 6개월간 사용을 해도 생활 스크래치가 쉽게 보인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번 아스팔트에 떨어뜨려서 후면 카메라 윗부분에 있는 테두리 부분이 살짝 벗겨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로 보이지도 않고, 같은 환경에서 14 프로를 제가 사용했을 당시에는 테두리에 생활 스크래치가 장난 아니게 나있고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도 그렇고 S24 울트라도 그렇고 티타늄은 기믹이 아니에요. 그리고 테두리 프레임에 곡률이 아주 살짝씩 있고 완전히 S24 플러스처럼 테두리가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폰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정말 편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OS에 관해서도 불편하다 하면 불편한 점, 그리고 바라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 6.1인치다 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같이 6.7인치 대화면을 사용을 할 때는 대화면에 맞게 iOS의 기존 제한을 좀 어느 정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폰은 갤럭시랑 다르게 홈화면에서 4곱하기6배열로 되어 있고, 홈화면 하단에 고정할 수 있는 앱은 최대 4개까지로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6.1인치 15 프로 같은 경우 화면이 작으니까 뭐 이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프로 맥스 같은 경우 최소한 5곱하기7 정도까지는 넓힐 수 있도록, 그리고 홈화면 하단에는 최대 5개 앱까지는 고정시켜 줄 수 있도록 이제는 좀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폴더 같은 것도 홈화면 하단에 고정을 할 수 있어서 뭐 다양하게 앱을 추가를 할 수 있다 하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폴더에 한번 거쳐서 앱을 키는 거랑 바로 홈화면 고정 탭에서 앱을 키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본 키보드에서 넘버 패드가 추가가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몇 년째 기본 키보드에서 넘버 패드로 들어가려면 숫자 1, 2, 3 아이콘을 눌러서 숫자를 입력하던지, 아니면 꾹 눌러서 숫자를 입력하고 1, 2, 3 아이콘을 뗀다든지 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네이버 키보드와 같이 서드파티 앱들도 있기는 하지만, 서드파티 키보드 쓰면 하단에 있는 언어를 바꾸거나 음성인식 UI랑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잘 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 커스터마이징 부분에 관해서는 윗지와 같이 서드파티 앱으로 나만의 위젯을 만들어서 추가를 한다든지, 숏컷 앱을 통해서 나만의 커스텀 아이콘을 바꾸어서 변경을 한다든지, 커스텀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많이 넓어지기는 해서 이걸 활용해서 좀 나만의 스타일대로 소프트웨어를 꾸미시는 분들도 많아지기는 했지만, 제 주변에서 아이콘 커스터마이징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 다 유튜브 보고 하는 법을 배우는데, 사실 커스터마이징 부분에서도 안드로이드처럼 소비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오픈을 해뒀으면 하는 그런 뭐 아쉬움도 살짝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탑재가 된 액션 버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기존 슬라이더 스타일의 무음 전환 버튼보단 액션 버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사용성이 그렇게 넓어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단축키 기능 활용해서 왼쪽으로 돌렸을 때는 카메라가 실행될 수 있고, 세로로 핸드폰을 잡고 있을 때는 무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전에 아이폰 14 프로 썼을 땐 무음인지 아닌지 보려면 한번 슬라이더를 내렸다가 올리기도 했지만, 이번 15 프로 맥스에서는 버튼 딱 한 번만 누르면 무음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도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 15 프로와는 다르게 3배 마운트 카메라 대신 5배 마운트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일단 기존보다 3배 이상 당겨서 촬영을 할 때는 품질도 훨씬 좋게 찍히니까 이런 부분은 뭐 장점이긴 하지만, 2배와 5배 줌 사이의 줌 부재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 500까지 완전 당겨서 촬영을 할 때는 화질이 깨지기는 하지만 1배, 2배, 3배와 같이 적당히 줌을 당겨서 촬영을 할 때는 딱 완벽한 정도였는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 3배 광학줌이 없어지다 보니 2배 이상, 5배 이하로 적당히 줌을 당겨서 촬영을 할 때는 오히려 화질이 깨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선 좀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제가 원래 아이폰의 사진 색감이나 처리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들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번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 제가 아이폰 쓰면서 처음으로 만족을 했던 후처리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동영상 촬영할 때 4K 60프레임 기준으로 0.5배에서 5배간 자유자재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큰 장점으로 뽑고 싶었습니다. 이런 줌 전환 부분이나 프로레스와 같은 전문적인 코덱을 사용한 동영상 촬영, 로그 촬영과 같은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이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USB-C 포트로 바뀌게 되면서 PC로 파일 전송을 할 때 훨씬 더 빨라지고 라이트닝 케이블 서랍에서 굳이 찾아가면서까지 파일을 안 옮겨도 되는 편안한 그런 부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USB-C 포트 탑재가 되더라도 저는 충전 같은 경우 무조건 웬만하면 맥세이프 충전기를 쓰다 보니까 USB-C 포트 탑재의 편안함과 같은 게 저한테 크게 안 다가왔었는데 파일 전송이나 카메라와 연결해서 프리뷰 모니터를 쓴다거나 아니면 외장 SSD 연결해서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일단 아이폰 15 프로 맥스 사용하면서 초반에 발열 문제나 프리징 현상과 같이 일부 문제가 있기는 했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능이나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렉이 걸린다든지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S24 울트라도 그렇고 15 프로 맥스도 그렇고 배터리에 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와도 20-30%가 남을 정도로 무난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정말 잘 만든 핸드폰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6개월간 사용하면서 큰 불만은 그렇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도 나쁘지 않고 카메라도 당연히 좋지만 15 프로 맥스 쓰면서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건 이런 부분들보단 무게와 내구성이 아주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5 프로 맥스를 서브폰으로 현재 쓰고 있는 건 단순히 제가 메인폰으로 쓰기엔 불편하다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요즘 운동에 빠져서 애플워치를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친구들한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전송할 때 에어드랍을 써야 된다거나 몇몇 이유로 서브폰으로 계속 들고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애플페이가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반에 반쪽짜리 느낌이라서 실물 카드는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된다는 점, 저는 윈도우 PC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윈도우와의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좀 크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이제는 폴더블 스마트폰 없으면 불편함이 크게 다가올 정도로 폴더블의 대화면, 멀티태스킹 부분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 Z 폴드5를 메인폰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항상 댓글이나 제 주변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둘 다 쓰는 입장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갤럭시나 아이폰 중 어떤 걸 추천을 해주고 어떤 게 제일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답변이 똑같습니다.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과 같이 애플 생태계를 쓰고 있고 애플 생태계가 쓰기 편하면 아이폰을 쓰면 되는 거고 저처럼 윈도우를 쓰고 있거나 갤럭시 생태계가 더 편하면 갤럭시를 쓰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쓰는데 편하면 다 끝난 겁니다. 아무튼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대략 이 정도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